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가임대차 관련된 권리금 사건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이 내용이. 좀 내용을 잠깐만 바꿔보자. 근데 원심 판결이 뒤집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그렇지만은 원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사건 이제 판결이 뒤집어지면 이건 내용이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찾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가 이제 그림 보시면 상가가 딱 하나 있고 임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요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한 사건이에요.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향후에 이거를 이제 계약 종료 후에 후에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과정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 판례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반환 청구해달라 했는데 반환을 안 해주니까 이제 소송을 했겠죠.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반환 의무가 있냐 없냐? 원칙적 소극입니다. 이거는. 결론은 원칙적 소극이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인데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판례를 찾아봐야겠죠? 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뭐 많이 있어요. 뭐 금전적 가치, 대가 뭐 이런 쭉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권리금 매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00년도부터 뭐 2010년도까지 되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먼저 예전에 한번 봤던 내용 같긴 한데 26 판결인데 요게 이제 판례사항에 보면 네, 이거네요. 자, 이런 내용은 판결 요지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이거 읽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너무 많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보면, 뭐, 거래처라든지, 뭐, 영업비품, 뭐, 유형물이나, 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게 바닥권리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 대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내용들인데, 임대인은 요 끝에 부분 볼 필요 있겠네요. 뭐냐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 종료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뭐 중도 됨으로써 약정 기간 동안에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게 소위 바닥권리금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권리금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반환 책임을 지게 하게끔 이렇게 지금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판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을 좀 잠깐 좀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판결은,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번호가 있네요. 1929 당 219953 판결이었네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네요. 지금 내용이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판시사항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수반에서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또는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원칙적 소극이겠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은 후, 갑이 임대인이네요. 그렇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특약을 썼네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 상환 등으로 해지할 수 없다.
네, 이런 특약을 썼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오, 전대도 가능하게끔 해놨네요.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권리금을 지급했네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했고 이후 임차인이 상가에 입점하지 않고 입점하지 않았대요. 입점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이에요. 자,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의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이죠.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든지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갑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신기하네요. 맞죠, 사실은. 근데 임차인이 지금 입점하지 않았어요. 그 임차 보증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임차인이 어떻게 했냐? 중간에 이제 이런 설명이 좀 있네요. 자, 원고가 아마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고는 반환이니까 그 임차 쪽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가 임대인 쪽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반환을 뭐 짓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아, 여기 이 내용 보면 되겠네요. 예, 이 내용 보면 되겠는데. 아, 이 내용이 되게 생각보다는 좀 재밌는 내용이었군요. 자, 다산 신도시 신축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원고는 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임차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이 부동산 하는 분인가 보네요. 자, 3,500만 원의 계약금 350만 원 계약 체결 당시 지급했고, 잔금은 입금 지정 내 기간 내에 지급하면 월차임 170만 원 잔금일로부터 유예. 이건 이제 렌트풀이라고 해서 1개월 동안 유예를 받았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24개월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아까 특약은 뭐 이러이러한 특약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자, 원고는 그 임차인 얘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한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을 2천만 원을 지급했대요. 우와, 2천만 원 크죠. 자, 원고는 피고한테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이때 요구를 했네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이게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한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금 포기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 사건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자, 피고 임대인 1심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임차 보증금 미잔액, 그러니까 잔금 미지급, 미입점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당연히 주장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데 이런 법리 사실로 봤을 때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해서 요건 지금 저기로 이제 주장인 거니까 양쪽의 주장인 거니까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피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한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임차인은 이 상가 입점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원고인 임차인이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한테 전달 권리를 사전에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권리를. 안 넘겨줬다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심에 대한 판결이 자, 원심이 어떻게 판결했었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권리금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1심에서는. 근데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피고 측 사정 지금 표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피고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든가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한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환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보냈다 이거죠. 다시 판단하라 이런 얘기죠.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 있네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내고, 이제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넣은 거죠.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이 얼마였나요? 한번 볼까요? 계약금 350만원 지급했네요. 350만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권리금을, 이게 지금 보니까 분양된 걸로 봐서는 새 상가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써있네요. 신축되어 있는 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350만원 계약장에서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안 들어간다 이거죠? 안 들어가요. 근데 권리금까지는 아니지 않냐 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건데, 그 권리금도 별도로 줄 이유는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 중개업소를 한다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소위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보면은 피고가 이겼잖아요. 피고가 이제 임대인인데, 제가 보기엔 임대인도 부동산 쪽을 일을 하시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계약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약을 잘못 쓰게 되면 아무리 뭐 전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원고가 좀 잘못한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막 제3자한테 전대할 수도 있다라는 특약까지 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소위 이제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계약이 해제가 됐겠죠. 그 이후에. 네. 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하지만 좀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